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HLB 장 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흐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B는 우선 보시면 전일 종가 대비 약 1% 정도 떨어졌네요. 정확히는 1.31% 하락한 98,200원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지부진해요. 좀 많이 답답해요. 전형적으로 양음, 퐁당,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갑갑한 내 마음에 정말 돌을 던지고 있네요. 답답한 모습이지만요. 이번 한 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락이 거셌잖아요. 이렇게 하락이 거세고 중간에 한번 양봉이 있었으나 뭐 그랬던 모습인데 크게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던 오일선이 옆에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재차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주면 뻥 하고 한번 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만들기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세는 딱 만들어 놨어요. 자세는 만들어 놨는데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요즘 텔콘이랑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텔콘이랑 HLB랑 당연하죠. 어떻게 HLB랑 텔콘을 비교합니까? HLB는 비교 자체 대상이 없어요.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수급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급상 텔콘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 뒤에 내려가는 이렇게 하락 뒤에 하방 경직이 걸렸어요. 하방 경직이 이렇게 걸리고 얘도 나름 뭐 양은 비스무리하게 가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U자 형태로 좀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B가 이거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표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거지. 뭐 텔콘이랑 뭐 LB랑 야 어떻게 비교해?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HLB는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거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 셀트리온이랑 비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저 비난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HLB랑 셀트리온이랑 비교를 하느냐? 이제는 다들 셀트리온이랑 비교하던데요. 하다못해 주주 간담회에서 우리 IR 장이사님 계시죠? 우리 장이사님도 주가 계산할 때 왜 우리 기술적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기업 가치로 기본적 분석으로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기본적 분석으로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EPS 곱하기 펄을 하잖아요. 근데 EPS는 시장 예측치여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펄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HLB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동종, 동질 혹은 동종, 동류 업계가 없어요. 항암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죠. 없어요. 완전 그러니까 동종 동질 자체는 아예 없고 동종 동류 그러니까 뭐 바이오 업종이겠죠. 같은 업종이니까 뭐 얘네도 다루는 회사가 틀린데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장의사님도 펄을 구할 때는 셀트리온 펄을 구했어요. 그것도 옛날 그러니까 현재 셀트리온 퍼가 60이거든요. 고점 때 말고 왜 40만 원 언저리 때 퍼 말고 지금 20만 원 언저리잖아요. 셀트리온이 20만 원이 안 되네요. 17만 원이네요. 지금 퍼가 60이에요. 이걸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년 뒤에는 5개 적응증 갔다가 그러니까 위암 3차, 4차, 그다음 위암 2차, 그다음 간암 1차, 대장암 3차, 선형 남성 암종 요거 다 나온다 치고 그다음에 시장 예측치 EPS가 되니까 곱하기 퍼 그냥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바 그냥 퍼 6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뭐 제가 HAB는 그렇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그래도 가장 유사한 것에 제가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HLB가 텔콘이랑 어떻게 HLB가 셀트리온이랑 그게 아니라 유사하게 제가 차트를 비교해 드린 거니까 거기에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하물며 저 그때 셀트리온 얘기했을 때 조정이란 말도 못하지 않았나요?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도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번 주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참 재밌는 게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아무런 공시가 없어요. 예, 뉴스가 없지. 그러니까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어요.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으로. 호재가 많죠. 앞으로 널린 게 호재인데, HLB는. 근데 한 2주일 동안은 뉴스도 없었어요.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차트가 종가상으로는 0.51% 상승을 해서
되게 어정쩡한 차트가 됐어요. 이게 상방인지 하방인지 아니면 횡보인지 되게 어정쩡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이 됐죠. 월요일 날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밑꼬리가 달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화요일 날 5일선을 어느 정도 타치를 해줬어요. 타치해주고 들어온 수급도 있고, 와, 이게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리상은 참 잘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래서 얘가 이날 터져줬다면 여기 12만 원 언저리까지 21선까지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또 양음양음이 되는 거죠. 밀렸죠. 밀리고 어저께 다시 한번 올렸고, 오늘도 재차 올릴 수 있는 수급은 됐어요. 됐는데 시장도 좋았고 좋았는데, 밀리면서 이렇게 큰 의미 없이 그냥 횡보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니까 특히 오늘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일단 시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시황이랑 우리 HLB랑 어느 정도 뭐 지금 당장 지수 따라가지는 않아요. HLB가 지수 따라가지는 않는데, 이 시황을 알면 그래도 앞으로 HLB 방향성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방향성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았죠. 우리나라 시장도 좋았고 전 세계 시장이 좋았는데, 일단 크게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달했네요. 그래서 15일 예정된 추가 관세를 철회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 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키워드였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1단계 무역 합의안 타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이번에 요걸로 휴전에 잠깐 들어간 걸로 보여지는데, 완전한 종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번 건 1차 무역 합의안 보면은 미국은 관세 처리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이거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해서 추가 관세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보류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긍정적이죠. 고세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해줄 거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게,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사진 한 방 찍고 합의문에 서명하는 이벤트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사라졌네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1단계 합의가 이루어져도 미중 무역 전쟁의 종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미국 주류 언론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중국 측에 요구한 조건에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을 1단계 합의가 이뤄져도 미중 무역 전쟁의 종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미국 주류 언론은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미국이 이번 합의안에, 야, 너네 우리 농산물 계속 사. 이거 내가 주기적으로 확인할 거야. 그래서 안 하면 나 다시 되돌릴 거야. 라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스냅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스냅백이 세 달에 한 번씩 확인하기 때문에 요 때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진단하고 있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은 1단계잖아요. 근데 2단계, 3단계 무역 협상이 있어요. 뭐 보시면 사실은 이거죠.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기술 이전. 야, 내가 수입할 테니까 너네 이거 나한테 나 이거 기술 안 가르쳐 주면은 너네 거 수입 안 할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거 약간 전문적이긴 한데, 사실 기술 수출도 관세에 부과를 해요. 만약에 관세라는 거는 물건에만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건 안에 그 기술이 체화가 돼 있다면, 뭐 어쨌든 그러면 이제 기술까지 이제 기술료 플러스 이제 물건값 해서 이제 관세를 뭐 부과를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이런 거 하지 마. 너네 나한테 기술 이전 강요하지 마. 안 돼. 그 추가 옵션 조항이 있어도 이렇게 너네 기술 이전 강요하면 안 돼. 뭐 이런 거랑 하나랑,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지재권이죠. 지재권. 그다음에 보조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아직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1단계는 일단 뭐 합의는 한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완전한 휴전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원래 15일 날 이게 예정이 돼 있었죠. 네, 오늘 약간 미리 얘기가 나와서 일단 큰 산은 하나 넘은 것 같아요. 큰 산 가장 위험했던 미중 요 얘기는 이제 넘은 것 같고, 근데 이게 나가니까 시장에선 또 북한 리스크가 얘기가 나오네요. 그것도 뭐 잘 해결되겠죠. 어쨌든 어, 오늘 이 좋은 뉴스가 나와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좋았고, 내일은 좀 안타깝네요. 근데 요거 일단 요거 미중 무역 협상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은 어, 뭐 우리도 예상을 했잖아요. 자, 12월 중순까지는 그래 조정을 하고 12월 말부터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만든 다음에 한 1월, 2월쯤에는 조정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부터 좀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들도.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급 주체인 외국인들도 좀 들어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요 대악재, 미중 무역 분쟁이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완전히 해결 안 됐어도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나온 뉴스,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것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건데 들어와야지 한국 주식시장이 좋아요.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은 약간 상투기가 있고 그러면서 글쎄요, 트럼프 자체도 재선을 위해서는 자기 목표는 일단 뭐 완전 고용,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실리 추구하는 게 트럼프의 주요 목표잖아요. 그럼 결론은 어,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물론 여기 미 연준도 지금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결국은 아마 달러 약세를 원할 거예요. 수출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지금 주식시장의 자본은 미국 쪽에 쏠려 있지만 이게 이제 신흥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신흥국이라 함은 아무래도 어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우리나라 현재에서 가능성이 많은 거는 사실은 바이오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이렇게 지분을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그래서 나중에 상승되면 이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일 날에 뭐 나온 뉴스인데 이건 뭐 패스하도록 하죠. 다 아신 내용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공매도들은 1년 내내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면은 때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때리고 그런데 요 대차 잔고가 딱 1년에 딱 보름 정도 감소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 소유자가 어, 주식 상환하는 요구 또 그 다음에 북클로징 때문에 딱 보름 정도는 공매도가 감소를 하고 얘네들이 대차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 일시적으로 보시면 일시적으로 수급 현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올 수 있을 때 만약에 또 호재 공시가 나온다면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되게 그러니까 촉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내려갈 때 한번 툭 떨면 더 떨어지는 것처럼 올라갈 때도 한번 바람 훅 불어주면 훅 올라가거든요. 요거랑 맞물려서 한번 바람이 한번 일었으면 좋겠어요. 상승에 대한 바람이. 그래서 1년에 한번 딱 보름간 있는 요게 대차 잔고 쇼커버링 요게 한번 다음 주 정도에는 이슈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외국인, 그다음에 쇼커버링 같이 한번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에 나온 뉴스죠. 이게 사실은 LB가 지금 안 가는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호재는 많아요. 호재는 많은데 최근 2주일 동안 나온 뉴스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호재는 네오레바잖아요. 네오레바 건이 안 나오니까 어, 이거 문제 있다. 야, 얘네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오레바 너네 그 리보세라님 중동이랑 북아프리카랑 인도랑 같이 한다면서 얘기가 없네? 이거 와야 됐나 보다. 라는 불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회사 측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뭐 설립이 안 됐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공시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절차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화요일 날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IR 이사님, 장진우 이사님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셨네요. 5년 내에 5개 암종으로 주가가 180만 원에서 28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장진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퍼 60으로 잡으시고요. 뭐 일단 보시니까 큰 내용은 이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모든 사항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단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살짝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쨌든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준 모습이고 어느 정도 잘 기간 조정을 거쳤으니까 다음 주쯤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로 한번 뻥 쳐주고 올라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바닥권을 탈피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우선은 바닥권 탈피고 그 위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는 바람이 한번 불어준다면 수급 여건이 그래서 21선 언저리까지 여기 11만 5천 원 정도, 12만 원 언저리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쑥 올려주는 수급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다음 L생을 말씀드리면요. L생도 지난 한 주 보시면 글쎄 몇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2당시 때, 그다음에 2당시 때, 그리고 U당시 때, U당시 때. 근데 보시면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애생도 그래서 이게 Y가 됐었고, 두 번째도 Y가 됐었고, 세 번째도 Y가 됐었고, 현 구간까지 왔는데 가장 무난하게 일선 언저리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얘도 다음 주 정도가 한번 뻥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LB도 마찬가지고 애생도 마찬가지로 나름 아쉬워서 그래요. 한번 뻥 쳐주고 올라가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뭔가 하나가 뻥 쳐주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대신 자리는 잡아줬어요. LB도 그렇고 애생도 그렇고 자리를 그나마 최근 이렇게 조정할 때 치고는 가장 양호한 일선 위에서 이렇게 조정해주는 모습, 기간 조정해주는 모습 어, 살짝 동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풍이 한 번만 불어준다면 얘도 21선 언저리까지 2만 뭐 4천 원, 3천 원 언저리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수급. 그러면서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수급이 돼 보입니다. 엘생도. 엘파도 마찬가지예요. 엘파도 뭐 LB, 엘생, 엘파 다 마찬가지인데 얘도 하나만 좀 거래만 좀 붙어준다면 마무리가 됐으니까 얘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약간 가벼우니까 좀 더 탄력적으로 얘도 움직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보시면 넥사가 이렇게 1차 하락 이후에 2차 하락 이후에 1차 하락, 2차 하락 이후에 나름 이렇게 바닥 공사를 잘하고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가장 양호해 보입니다. 왜 양호하냐면 조정도 조정할 때 이렇게 바닥 구간 때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계속 양봉이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정 때 양봉으로 보이는 게 상당히 강한 게 맞아요. 그래서 어제 한번 거래량도 나와줬고 여기 매물도 한번 테스트 해본 것 같고 나름 얘도 바닥권을 거의 뭐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름 쌍바닥 형태로 한 번 정도는 더 떨어졌다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곧장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수급으로는 뭐 나름 얘도 거의 바닥 공사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넥사이언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평을 좀 드릴게요. 이번 주 한 주 총평을 드리자면 하락은 마무리했으나 그리고 하방 경직을 보여줘서 참 좋은 한 주였는데 뭐랄까 한 방이 없는 위쪽으로 한 방만 땅 쳐줘 준다면 속이 좀 뚫린다고 해야 될까요? 왜 속이 뚫리냐면 바닥 탈피가 돼요. 바닥 탈피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 요 장대 양봉 하나가 상당히 아쉬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자리를 잘 만들어 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재는 없다. 정확히는 단기 호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호재는 없었지만 좀 길게 보면 시간은 이렇게 하루하루 흐르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흐르면서 HLB는 절차대로 약의 출시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해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네오레바건, 일본 기술 수출권, NDA 신청권, 가남 1차 임상 발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위안 3차, 4차 치료제가 FDA에서 허가되는 것까지 그 이후에는 간암 1차, 다음에 대장암 3차 등등등 아직도 리보세라닙은 암의 정복을 위해서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번 한 주는 좀 답답했던 건 맞고요. 자리를 잘 잡고 있으니까 한번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다음 개별주로 좀 봐드릴게요. 이거는 왜 요즘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시장도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특히 HLB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제가 교육도 거의 안 시켜드리고 종목도 거의 잘 안 보여드렸는데 그 제가 최초에 방송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LB가 어찌되었던 이렇게 조정 마무리하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아마 제가 보기엔 시장에서 완전한 주도주가 될 것 같고 시장을 이끌어 갈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사실 얘 말고 또 누가 돌리겠습니까? LB 빼놓고. 근데 그때가 되면은
시장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바이오 업종들 뭐 이름 끝에 바이오, 젠, 무슨 셀, 매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예전에 셀트리온 때도 그랬어요. 뭐 이름에 바이오만 붙으면 다 갖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차트를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눈에 많이 익히시면 조심스럽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되면은 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들도 1년에 딱 보름은 상한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매번 좋으면 좋겠지만 매번은 못 좋아요. 대신 딱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화랑일 때는 정말 좋기 때문에 이때 빡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여러분들 차트 보시는 거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하루에 상한가 2개 정도는 잡으실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요즘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근데 그런 시장이 올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LB가 돌리면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차트를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하루에 상한가 한두 개는 충분히 잡으세요. 어렵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개별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초보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게 시초가의 매매를 많이 하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초가 매매보다는 종가 매매를 좀 추천을 드려요. 어, 시초가 매매가 좀 힘들어요. 많이 좀 당해요. 근데 그보단 종가 매매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들어오는 매매인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파는 건지 어,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힘들긴 힘든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 아 이건 들어오는 거다, 이건 나가는 거다라는 게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아쉬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개별주를 보여드린 이유는 조심스럽게 내년도 초쯤 되면은 좀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때 더 큰 수익을 나시지 않을까 싶어서 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합니다. 뭐 어쨌든 ESA도 보시면 이렇게 1차 상승 다음에 기간 조정 완연하게 하고 거래가 오늘 나왔어요. 거래가 나오면서 오늘 아까 보니까 거의 27% 정도까지 갔었네요. 27%까지 가다가 뭐 윗골이 달리면서 뭐 Y가 됐지만 보시면 얘도 일단 전고점은 돌파를 했어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것 같아요. 제 차 더 보셔도 돼요. 근데 약간 틀린 게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원래는 이런 게 정석이에요. 지트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거래 늘 때. 요게 정석이시거든요. 근데 물론 종가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 윗꼬리가 살짝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여기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근데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표준형이 지트리가 맞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얘는 올라갈 때 탄력이 적었기 때문에 ESA랑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요게 표준형이 맞고 아까처럼 ESA처럼 오버 슈팅하는 게 있어요. 그게 KH 바텍이었어요. 얘도 나름 1차 상승 나름 잘해주다가 오버 슈팅을 해버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도 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것 같거든요. KH 바텍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얘는 변형형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ESA는 제가 보기엔 양호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있는 분들이요. 있는 분들 이거 지금 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시긴 늦었어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나중에 흐름 어떻게 되는 건지 보시고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또 오면 되니까 높게 안 사셔도 돼요. 그다음에 지트리는 오늘 뭐 34,000원 정도까지 갔으면 다 팔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뭐랄까 지지부진하네요. 내일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정도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은 그냥 다 팔고 나오시는 것도 월요일 날에 3만 뭐 간다면 그냥 이걸 내가 뼈까지 다 발라먹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 단기로 뭐 2, 3일 보고 들어가셨으니까 적당히 그냥 뭘 내가 꼭지에서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뭐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근데 뭐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시세 분출 나올 때 나오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ITM 반도체는 좀 보시면 나름 5일선을 타치를 해줬어요. 5일선을 타치를 해주면서 이런 걸 흔히 고가 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가에서 한 2, 3일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뭐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거래가 붙는 틀 때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시면 얘도 요 당시 때 돌렸었어야 돼요. 못 돌리고 Y가 나왔죠. Y 나와서 며칠 수급 재정비하고 이날 올렸어야 되는데 뭐 시장이 제 기억에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날 시장이 안 좋고 이렇게 와야 됐다가
5일선 회복하면서 다시 이렇게 재차 이제 여기 어느 정도 고점은 뚫어놓은 상태거든요. 뚫어놓은 상태에서 고가놀이 뭐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샛별형이 나올 수는 있어요. OCI도 보시면 예전에 설명드렸던 차트인데요. 1차 상승 뒤에 기간 조정 거쳐주고 박스권 돌파하고 이렇게 며칠 정도 고가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니까 이 고가놀이하고 더 파동이 나왔거든요. 정확한 시그널은 어찌되었던 대량 거래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거래가 나와줘야지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LB를 설명을 좀 드렸네요. LB도 이 당시 때 보시면 뭐 아픈 기억을 제가 또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최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급이 가장 비슷한 게 텔콘인데 텔콘이 좀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LB 자체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또 요 당시 때 627 사태가 또 떠오르신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워요. 보시면 얘도 음, 1차랑 나왔고 이때 2차랑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방 경직을 보여줘요. 하방 경직 중에 일단 거래도 한번 나와줬고요. 하방 경직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정확히는 이 당시 때랑 좀 비슷하겠네요. 보여주고 조금 이렇게 이제 장악형 패턴이 나와줬네요. 21선까지 터치를 해주고 그러니까 장대 항목이 한번 나와줘서 윗동네 올라가는 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쉬면서 고가놀이를 해줬네요. 3일 정도 쉬고 괜찮네요. 5일선 터치를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 윗동네로 가줬네요. 4만원 언저리까지 가줬네요. 나름 양봉으로 기간 조정을 걸쳐주고 상당히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5일 동안. 그리고 다시 한번 오버슈팅을 해줬어요. 슈팅을 해주고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다가 결국은 이날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날이 맥점이었어요. 이때 아마 주가가 떨어지면 쭉 흐르는 건데 회사 측에서 무슨 마지막에 주가 떨어지니까 공시를 하나 내줬어요. 이렇게 기간 조정 양호하게 하고 요런 경우는 ESA 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음봉 그다음에 곧장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요런 거 한번 차트를 잘 보세요. 그러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방 경직의 모습, 하방 경직의 모습 한 일주일 정도 하방 경직을 하고 장합 패턴이 나오고 하루 정도 쉬고 다시 장악 나오고 20일까지 이렇게 윗동네로 가주니까 조그맣게 보면 요 윗동네요. 이런 거. 그리고 조금 더 쉬어주니까 또 이런 거. 또 쉬어주니까 이런 거. 그리고 기간 조정. 그리고 재차 상승. 그 다음은 다 아시는 거니까 지금 수급이랑 이 당시 수급이랑 하락 이후에 하방 경직 보여주는 수급이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예, 지금이랑 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자리를 잘 만들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시황적인 면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잘 견뎌내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